이제 질문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뭐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산재, 아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 신청하셔갖고 요양 중이신 분들인데, 그래갖고, 우리 우리 산재 관련돼갖고,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과로의 경우도 이제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로로 쓰러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과로의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뭐 살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재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과로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 인정돼야지 이제 산재가 인정되죠. 그래서 과로의 경우에도 이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과로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을 인정되는데, 산재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과로의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는 그 과로에 의한 그 질병이 이제 산재로 결국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가 인정돼서 산재가 인정된다는 건 결국은 과로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가 이제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은 보통 그래서 과로로 인한 질병의 두 가지는 크게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심장 질환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해갖고 사망하거나 어떤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 요런 경우에 이제 요 질병의 원인을 따져봤을 때 과로였다 그러면 산재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요 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과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게 법에서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과로 중에 하나만 인정되면은 이 산재법상의 과로를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급성과로라고 하는 거예요. 급성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병한 날, 그래서 쓰러진 날을 보통 이제 발병일이라고 하죠. 발병일 당일이나 발병일 전날 이런 때에 완전히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온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 공장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던 사람 중에는 쓰러졌다고 해서 급성과로를 인정하진 않죠. 어떤 거냐? 저녁에 이제 7시, 8시쯤에 근로를 하고 있는데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났다. 그래서 그거를 끄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불을 끄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불을 다 끄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쓰러졌다. 그런 경우에는 급성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일상적인 사건, 그래서 요거를 발병일 당일에 비일상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평범한 내 일상적인 출근해서 일하던 그 과정에서 쓰러진 게 아니고 비일상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쓰러졌을 때, 요때 이제 급성과로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급성과로가 아니라도 단기과로의 경우, 단기간의 과로가 왔을 때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발병일로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병하기 전에 일주일간의 그 근무 형태를 살펴봤을 때 그 일주일간의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래서 업무량이라는 거죠. 업무량. 그래서 평소에 한 10건 정도 100개 정도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130개 이상 되는 일을 갑자기 하게 됐다. 일주일간 살펴보니까 그전 일주일간의 평소와 비교해서 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에 업무량이 30% 갑자기 늘었다거나, 아니면 업무 시간이 30% 갑자기 늘었을 때, 요때 단기과로를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성과로나 단기과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과로가 인정이 되면은 이제 과로로 인정됩니다. 장기과로는 언제냐면 기준을 발병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기과로는 대체적으로 업무량도 중요하지만은 업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기과로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개월간의 그 업무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래서 3개월이면 12주죠. 12주간 평균을 냈을 때 일주에 60시간이죠.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주에 60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한 정도.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한 거. 그러면 점심 빼고 하면은 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 게, 이게 3개월이 계속돼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한 3개월. 그래서 평균이 60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주는 60시간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주는 보니까 7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2주 평균, 12주, 3개월, 12주요. 12주 평균을 내보니까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장기과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급성과로, 단기과로, 장기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되면은 과로가 인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림으로 바꾸질 않았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과로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인정된 경우에 이제 과로가 그거의 원인이 과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데, 그 산재에는 급성과로, 단기과로, 장기과로가 있고, 급성과로는 발병일 당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나거나 해서 불을 끄는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급성과로, 단기과로는 발병일 일주일 전에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30% 이상 급증했을 때, 장기과로는 발병일로부터 전 3개월 동안, 그래서 다시 말해서 12주죠. 12주간의 업무 시간이나 업무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이 됐을 때, 일주일에 60시간은 언제나 그러면 10시간 으로 나눴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과로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